안녕하세요. 2학기를 맞이하여 다시 돌아온 명진이네 내신 클리닉의 명진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인데요. 2학기 내신 대비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질문, 궁금증을 오늘도 역시나 하나씩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조금 딱 뜨이는 질문이 여기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중학교 때는 수학이 맨날 100점이었는데 지금은 30점, 40점이에요. 점수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한 분 있었고, 수학은 단기간에 내신 점수가 떡상 가능? 네, 이라고 물어보신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질문을 제가 조금 같이 해답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중학교 때보다 수학 점수가 크게 하락한 친구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분명히 학교 시험을 보면 90점, 100점, 그래도 못해도 7, 80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30점, 40점이라는 단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를 맞게 돼가지고 당황을 좀 많이 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좀 생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라는 게 좀 웃긴 게 한 번 못 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세 번째 시험에서도 그 공포증을 계속 갖고 있어서 본인의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으로 보여요. 우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드리고자 그런 일이 발생하는 대체적인 원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첫 번째로 중학교 수학은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보다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학교 수학에 비하면 시간이 꽤나 걸리게 되고요. 한 문제를 풀게 되더라도 중학교 때에는 보통 원하는 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하나, 그거에 맞추어서 주어진 정보도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막 풀다 보면 우당탕탕 하다가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물론 정보가 한두 개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정보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제법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처럼 우당탕탕 하다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때에 비하면 유형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유형 문제집을 통해서 막 암기를 하다 보면 시험 시간에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면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하다가 시험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하나를 30% 혹은 40% 정도만 손대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형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앞선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2학기 내신 대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접목해서 훈련을 하고 시험 시간에 본인이 공부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나 그런 불상사가 30, 40%만 풀다가 끝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무엇보다 대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대비가 필요하려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내신 대비의 첫 번째 시작점을 만약에 이제 방법적인 걸로 본다면 기출문제를 먼저 찾아보고 분석하는 걸 시작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또 했었던 질문 중에 수학은 단기간에 내신 점수가 떡상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이제 맞물려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떡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점, 20점 혹은 30점, 40점에서 그냥 10점이나 20점 정도만 올라도 떡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사실 1, 2주 정도 전에 학교에서 준 교과서랑 프린트만 열심히 푸셔도 당연히 외워서 풀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30점, 40점 혹은 20점, 30점과 같이 낮은 점수대인데 높은 점수를 맞고자 한다.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선 이미 시작을 하셨어야 하고 늦었더라도 지금 당장은 시작해서 그 점수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아가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도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마다 혹은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이만큼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다면 최소한 요만큼은 이룰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만큼의 목표치를 설정해 놨는데 요만큼밖에 이루지 못한다면 너는 더 허탈감이 클 거니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주변에 계실 겁니다. 물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맞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 맞을 수 없을 것 같은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20, 30점 맞았는데 95점을 목표로 잡았어요. 전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5점을 목표치로 잡으면 내가 최소 80점 정도는 맞겠지 라는 기대감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결국에 80점을 맞기 위한 노력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95점을 맞기 위한 95점을 맞고 싶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95점을 맞기 위한 그의 상응하는 노력을 하실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보통 목표치를 내가 실현이 가능한 점수대로만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라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보는 첫 번째 시험 혹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친 1학기 성적을 보고 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최고치 한계점을 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래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나보다 1학기 때 성적이 꽤나 좋게 나온 친구들을 이미 이길 수 없고 쟤네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혼자 단정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맞출 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올리면 됩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등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본인이 연습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습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내가 이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목표치를 먼저 설정하고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마법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엄청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 지금까지 명진이 되시길 위해 명진이었습니다. 안녕.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퓨 퓨.